자, 오늘 좀 기분 나쁜 하루예요. 또 나스닥 상승으로 시작해서 1% 이상 상승으로 시작해서 2%까지 네. 올라가는 좋은 흐름 보이다가 이제 이렇게 2% 이상 또 급락한 상황으로 끝났는데요. 나스닥은 일단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죠. 근데 뭐 미국장이 오른다고 우리 오르는 건 아니고 또 미국장이 내린다고 우리 장이 내리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젯밤새 미국 증시는 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초반 테슬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측에서는 상승을 해도 오늘 우리 장대로 움직일 상황이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그림에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플러스 출발했다가 플러스 한 2% 정도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2% 정도니까 어제 가장 이제 아마 대부분 일정은 알고 있었거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됐던 건 있었는데 파월이 파월했다는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이제 이 파월의 입에서 50pp 이하가 더 나와주니까 시장은 사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상승 하락 종목 제가 올려놨는데 테슬라도 제가 초반에는 한 플러스 10%였어요. 10%까지 올랐다가 이제 $1,000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스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잘 반응을 했는데 나머지 이제 기술주들 지금 보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넷플릭스 이제 최근에 한 2, 3일 동안에 40% 빠졌는데 얼추. 진짜 엄청나게 빠지네요. 저 대형주가. 네, 넷플릭스 두 개가 같습니다. 넷플릭스 아마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어가야 되는데 넷플릭스, 아마존, 메타 이 대부분이 코로나 시대에 다 수혜받은 기업들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어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카카오도 실적이 좀 약하다 그러고 네이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이버라든지 이런 대부분 코로나 때 수혜를 받던 기업들의 주가도 좀 부진했는데 실적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넷플릭스 쇼크가 어떻게 보게 되면 크게 의미를 좀 많이 줬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 주식 콘텐츠 관련주 빠졌던 것은 사실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크게 우리가 입력할 건 아닌데 한국 수학개미들 많죠. 제가 넷플릭스도 수학개미님들이 종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넷플릭스 쇼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나쁘게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 이런 쪽이 좀 부정적이다 볼 수 있고 좋게 보게 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야외 활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강하다 보는 겁니다. 실제로 다 빠졌는데 여기서 오른 게 있어요. 한국 주식에서는 사실 많이 반영이 안 되는데 미국의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 항공사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군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9% 정도 올랐습니다. 9% 정도 올랐고 또 하나가 조금 이제 우리 장에 안 좋은 거는 최근에 삼성전자도 한 67,000원 찍고 조금 물론 뭐 미미합니다만 올라오는데 아마 하이닉스 조금 괜찮은 상태에서 반도체 소부장 좋았잖아요. 실제로 반도체 소부장 잘 갔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오냐 여기도 보면 엔비디아도 있고 AMD 일부러 적어놨는데 엔비디아하고 지금 $200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진짜 무섭게 오르던 주식. 이 고점 대비 얼추 50% 빠진 거예요. 엔비디아도 많이 내려왔고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또 AMD라고 있죠. 반도체 CPU죠. AMD도 한 $90까지 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컨센서스 이런 기업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메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인터넷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할 것 같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투자 감소한다는 말은 오히려 반도체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여기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주 어제 미국 실적에서 좀 한국의 주식과 연결 지어 볼 만한 게 두 통신사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하나가 AT&T고 브라이전이었는데 일단 그 친구들은 잘 나왔어요. AT&T 통신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4%. 근데 우리는 뭐 어떤 관점이냐? 우리 지금 미국 주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AT&T가 실적 발표하면서 기다렸던 건 뭐냐면 5G나 6G에 대한 투자 발표 아니었어요. 근데 AT&T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간 지금 불확실성해가지고 지금 투자는 유보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오늘 5G 관련주들은 뭐 국내 투자가분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지겠지만 사실 한 2, 3년 동안 보여 계셨던 분들은 HFR 정도 빼고 나면 다 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뭐 KMW 뭐 다 물려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은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지 않나. 이제 국내 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또 이쪽으로 6G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T&T에 대한 기대감은 내려갔고 이제 국내 쪽을 봐야 되고 어쨌든 파월이 55p 인상했다고 해서 나스닥 빠진 거를 저는 사실 오바다? 아니 뭐
지금 하라고 해요. 인상하시라고. 화내는 게 아니라.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래? 아니, 미국 친구들이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새가슴이야. 사실 미국들은 지금 실적은 잘 나와요. 지금 발표한 기업들의 17%가 오히려 순이익을 발표했고 오히려 한 80% 이상이 서프라이즈입니다. 어쨌든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하여튼 50bp 인상하겠다. 뭐 이건 뭐 시장에서 다 감안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각오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5월 달에 아마 그 정도 하겠지. 네. 그러나 이제 막상 파월이 했다는 거에서 이제 조금 불안하게 생각한 건데. 그렇죠. 예. 일단 예. 파월은 수치를 잘 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름이 수치를 말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 75bp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블러드 같은 경우. 블라드 총재는 뭐 이쪽 분들은 블라드 총재도 원래 이제 비둘기였는데 요새 약간 매로 많이 바뀌어 있고 가장 막 지르시는 분이 블레이너드 총재인데 뭐 대부분 이분들이 발언할 때도 좀 문중인데 파월 의장은 사실 대놓고 이렇게 수치를 잘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총재니까. 근데 어제는 이제 50bp라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반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것이 오늘 시장 어떻게 미칠지 영향을, 네. 일단 뭐 하락으로 가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제 가끔씩은 또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봉 하 대표가 그리고 나오셨는데. 제가 나오는 날은 대부분이 뭐 갭 하락을 해도 모양새는 양봉이 많은데, 오늘은 또 한번 보시죠. 네. 우리가 뭐 미리 아니, 지침이 없더라고. 이제 양봉 가다가 방송 끝나면 다시 하락으로 갔던데. 너무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체력 좀 키워서 뒷심을 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3월 중순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 확진자 수요. 아, 확진자 수. 네, 코로나 수입니다. 네. 코로나 수가 어제 그래서 이게 어떤 시그널, 리오프닝에 대한? 뭐 그런 너무 재미없잖아요. 제가 우측에 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어제 21일 기준입니다. 21일 기준이고 지금 보면 뭐 이걸 뭐 어쨌든가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4월 18일부터 사실 이제 전염병 단계를 2단계로 낮췄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뭐 완전 다 풀렸다고 볼 수 있는 마스크만 안 벗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풀린 건데 어쨌든 확진자 수가 이제 10만 명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근데 약간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힌트를 잡아봤는데 이게 이번에는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 2월 달 정도에 어떤 이야기가 세상에 돌았었냐면 3월 중순 정도에 한 60만 명 올라갈 때 코로나 정점 찍을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확진자 고점이 사실은 3월 16일이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이게 코로나라이브.com 자료를 좀 참조했는데 그때 한 69만 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정시도 사실은 지금 보면 연 저점은 1월 28일 날 형성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 연저점 이후에 원래 우크라이나 이슈가 없었다면 그게 아마 연저점이 됐을 건데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두 번째 저점은 대략 3월 16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우연이라고 적어본 거죠. 이런 우연. 이런. 세상에 우연은 없다. 다 3월 16일. 다 준비된 우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점점 줄고 이제 엔데믹이 오면 올수록 증시는 좋아질 것이다. 네, 그래서 시그널로 보자. 그래서 지금 다 자막을 적은데 지금 약간 느림 보지만은 사실은 시장은 반등형이라는 겁니다. 뭐 어제도 지금 오늘 물론 아침 이거 하나 가지고 또 사실 미국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이제 여러분들 한 3달 동안 내공이 생기셨을 때 뭐 미국 빠져도 생각보다 덜 빠지네 이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매 자체가 그렇게 막 액티브하게 왕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긴 파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팝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렇게 팔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팔기 때문에 포커스는 사실 지금 코스피 쪽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한 거는 코스피 쪽은 어쨌든 철저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리스크하다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뭐 1위부터 한 10위까지 종목들 중에는 거의 지금 보면 어제 삼성전기는 10위권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제가 그래서 물론 증시가 크게 움직인 게 없는데 주간 기준으로 기관들의 매매를 좀 상위 종목들을 봐봤더니 일단 기아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어제 이제 기아가 8만 원대로 올랐었죠. 네. 8만 원대 올르고 실제적으로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지금 앨런 머스크 웃고 있었는데 실제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테슬라의 모델 3가 아니고 바로 현대차 기아차의
EV6와 아이오닉 5였습니다. 어쨌든 기아가 또 어제 현대고차그룹이 장중에 뭐 많이 환호된 게 들어보셨겠지만은 유럽에서 점유율 3위의 기염을 더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1위 폭스바겐과의 점유율은 한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만은 밑에 이제 도요타, BMW, 벤츠 다 깔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자동차들이 많이 몰렸고 하이닉스를 좀 본 거는 하이닉스도 제가 본 게 아니라 기관들이 사둔 겁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한 11만 원대 정도 움직이는데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업들, 미국들 기업들 그거와 조금 디커플링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원자재 이슈 때문에 여전히 기관들이 자원 개발주 뭐 예를 들어서 LNG 또는 천연가스 개발해서 들어가는 매수가 상당히 고무적이더라.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도대체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실 겁니까? 아니 내려가면은 얘기할 줄 알았어. 아니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사도 되는. 도대체 그렇지. 그 개별주 단타면 그 정도만 하십시오. 대형주들은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화낸 게 아니고 오늘 아침부터 화가 많냐? 순간적으로 쫄아가지고 또 우리 아니 오르면은 또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그 섹터나 아니면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결정을 하기가 쉬울 텐데 아마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죠. 근데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제가 화요일이나 지난주에 저 말고 또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뭐 다 계속 조금 이거 좀 이상한데 하잖아요. 이상한데 하면 조금씩 담아보는 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이런 주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급하게 사게 되면 콕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포인트에서는 역시나 하이닉스를 저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그 주가가 조금씩 다지는 구간. 하이닉스 다음 주 실적 발표하거든요. 삼성전자 어쨌든 반도체에서 거의 14조니까 얼추 7, 8조 이상 나왔겠군요. 어쨌든 1분기 실적 자체는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단이 가끔씩은 필요해요. 그렇죠. 네. 사고 팔고. 자, 반도체. 일단 SK 하이닉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반도체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증권가에서 후한 것 같아요. 그런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신한에서도 뭐 반도체 밸류체인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저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쪽에서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좀 이야기해 주시죠. 두 가지가 같이 돌고 있어요. 지금 증권사 투자 전략팀이나 리서치 쪽에서도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약간 어느 정도 매파적인 성향의 그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뷰 자체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정권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제 미국 장문 빨리 가지고 그 하루 이틀 볼 게 아니라 시장이 조금씩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거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어제 하루 전날 정권 관련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중에 첫 번째 단어는 넷플릭스 기사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 기사는 사실은 이런 기사예요. 바로 반도체 소부장의 주가가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물론 배터리 관련주가 가장 화두에 있습니다만은 많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8.15 특집으로 여러분들한테 잠깐 학습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 퀄리티도 높은 양봉하 대표님이세요. 아니 자기 스스로 님자 붙이는 건 또 뭐야? 가끔은 또 그러한 건자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반도체 이건 아마 여러분들 화면이 모바일로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포인트만 좀 집어드리면 반도체 공정입니다. 공정 중에서 뭐 웨이퍼를 제조해서 산화를 하고 정착 붙이고 연마 갈고 담고 세정 씻어내고 포토공정 찍어내고 마지막에 자르는 구정인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돈이 제일 되는 공정이 뭐냐 그러면은 식각하고 세정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 볼 때 세정이라든지 식각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좀 높거나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EUV 노광 공정 아니면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 ASML, TSMC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런 단어 나올 때는 거의 다 폭토공정 관련주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EUV 노광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극자외선을 이용한 노광 공정이거든요. 빛을.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보통 감각액이라 그럽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그러면 어렵고 갑자기 뭐 포토레지스터 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 감각 액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을 보는 거고요. 물론 이게 지금
뭐죠? 한국에서 최초로 그 개발했다는 거죠? 포털 그렇죠. 리지스터를. 예. 이게 이제 워낙 일본 그 2018년도입니까? 일본 하이트리스트 배제 이슈 이후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중소업체들 서로 협업해서 개발하는 걸 말하거든요. 감가격 쪽이 이제 동진 세미케입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서 녹색으로 박스를 꺼둔 기업들은 대부분 물론 제 개인적으로 이 기업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경쟁력이 높더라는 걸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반도체 기업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나름 이제 같은 공정 중에서도 조금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감각의 포털 레지스터 쪽에서는 동진 세미키라는 기업들을 좀 쭉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우식형이 사고를 쳐가지고 많은 투자가분들이 좀 투자하려니까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우신이구나. 은식이구나. 예. 은식. 그렇죠. 의식? 네. 뭐예요, 여기? 이 땡땡 은식님 이름이 공개되신 분이라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관련이 그 50만 주밖에 남질 않았어요. 근데 그 주식은 어차피 그 주식 때문에 동진 세미캠을 다르게 본다 그러면 조금 리스크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할 수가 있고 이게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그냥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어차피 대중에 공개된 이름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실수를 한 겁니까? 아니, 괜찮아요. 공시에 나오는 거니까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밑에 있는 이제 ENF 테크놀로지나 SNS텍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현재 실적은 조금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업인 노광공정 통했던 포털 리스트 관련해서 모멘텀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관점에서는 어느 종목들이 제일 지금 좋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두 종목 정도입니다. 바로 산화 쪽에서 드라이 클리닝 장비를 만드는 PSK. 그다음에 PSK라는 기업은 이 드라이 클리닝 장비도 들어가고 요 보면 엣지 클리닝 들어갑니다. 약간 그래서 세정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5만 원대 주가가 있어서 조금 액티브하진 않습니다만 반도체 기업들이 안 갈 때는 안 가다가 잘 갈 땐 잘 가요.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간 게 바로 휙 내려오면 바로 청착 쪽에서 보면 SI 실적군 산화물을 많은데 이 원익 QNC라는 기업이죠. 정설도 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연일 레벨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관련주 보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약간 더딘 종목들이 청착 쪽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이 보통을 보면 이제 PCVD, ALD가 있는데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들이 포진된 기업들은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최근에 원익 IPS가 잠깐 움직였는데 이게 언제 가냐면은 이번에 월요일에 잠깐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삼성이 투자를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투자를 확대한다는 이야기, 뭐 삼성이 만약에 20조를 투자하다가 30조 이야기 한다 그러면은 바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정착 장비 쪽을 봐야 됩니다. 선단 쪽을. 거기서 대부분이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한 세 종목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 잘 움직이고요. 자, 그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세대 실적 관련주를 볼 때는 보통 세적 장비나 식각 장비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PSK, APTC 또 하나 실리콘링을 만드는 TCK 이런 기업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최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조금 제가 다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초과되는 것 같아서 천천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점, 네. 바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저 반도체 가운데서 밸류체인 가운데서 어디를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이제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들어오는 종목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준에서 뭐 원익 QNC라든지 PSK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예, 유진테크는 이제 조금 시작하다 말았고 만약에 제가 두 종목 정도를 보라고 그러면 식각 장비 쪽에서 APTC라는 기업, 드라이 에치 장비 쪽인데 이쪽 기업 자체가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을 줬습니다. 움직임이 좋고 또 하나가 아직은 별로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움직일 것 같은 기업이 바로 여기 보면 칠러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유니셈, GST, FST가 있는데 기업 설명을 좀 드리면 유니셈과 FST는 주가 관점에서 조금 더딥니다. 더디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만약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GST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 네. 어제 우리 주가 상승이 좀 그러니까 지수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히려 같이 올랐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고 삼성전자를 안 사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화면을 준비할 때 하단에다가 우리 밑에 막아놨구나. 뛰는 환율 고군분투 맏형이라고 적었거든요. 지금 환율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게 사실 우리 이슈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뭐 수출 지표, 실제로 수입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흑자라도 약간
뭐 쭉쟁이 흑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원화 환율은 지금 올해 접어들어 가지고 1,200원대입니다. 제가 이거 표 자체는 양봉 하대표의 자료를 참조했는데요. 뭔가 있어 보여 양봉하 대표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이제 이 약간 이게 밤색이라 그럽니까? 어떤 짙은 색깔이 이제 한 최근 1년 동안의 환율의 추이입니다. 환율이 그러면 연초 접어들어 가지고 이제 1,100 작년에는 1,200원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잠깐 가다 봤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아이러니하게 올해 접어들어서 환율 흐름하고 요거는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이는 쉽게 말해서 환율 이슈 때문에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파는 거고 또 거꾸로 보면 종합 주가 지수 시가총액의 한 뭐 80%, 18%가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삼성전자의 힘겨운 고원분들은 뭐냐면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 18.88%, 코스피 200 기준 21%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 나오니까. 근데 코스피 비중이 이렇게 20% 밑으로 떨어진 게 또 삼성전자가 역대 세 번째인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파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과연 삼성전자 자체가 실어서 파느냐 꼭 그렇게는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국 주식을 파는 거죠. 이머징 주식을. 근데 이머징 주식을 왜 파냐 보니까 바로 위안화가 이 트리거든요. 두 가지 통화가 트리거인데 지금 일본도 보시면 제로금리잖아요. 그러니까 20년대 최저치입니다. 126엔 정도 되거든요. 이게 캐리 자금을 이끌죠. 그러니까 일본 주식 팔아서 또는 미국 가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본에서 엔화 차입해서 미국 사는 게 수익률이 좋으니까. 또 하나가 복병이 생겨버린 게 위안화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어제 같은 경우도 폭등을 해버렸는데 6개월 내 최저치로 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튀었느냐? 우리 시진핑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상해는 봉사하면서 테슬라 주가 잠깐 움직였었는데 삼성의 반도체가 있는 시안이라든지 LG전자의 가전이 있는 중국의 텐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어제 한 번 더 큰 소리를 빵 쳤네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 참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점하겠다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면 중국은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이란 전혀 반대. 그러면 글로벌 자금들이 굳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중국의 위안을 빌려서 미국 투자하면 됩니다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버리니까 중국의 위안은 약세로 가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엔화 영향력보다 위안화 영향 익스포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오르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주식을 안 사는 겁니다. 파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사는데 하필이면 안 사는 과정에 삼성전자를 팔고 있으니 당분간은 여전히 외국인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준비한 거냐면 위안화 환율이 꺾이지 않는 한 외국인들이 쉽게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도 뭐 이게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는 더딜 수도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트리거 하나가 중국의 봉쇄에 관련된 뉴스 플로우와 중국의 위안화가 고개를 숙여주는지 그걸 좀 트리거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계속 파는 것 때문에 한국에 뭔가 위기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팔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계속 또 매수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건 기분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 채권을 산다는 거는 네, 내용 면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 관점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 관점에서 그런 네. 경제 전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럼요. 그래서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급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대적인 거니까 이 약간 지금은 거의 원화 환율의 상승은 수급의 유입을 막을 뿐이지 한국 기준으로 유출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